제2편 1. 아내와 더불어 깨끗이 이야기의 매듭을 짓고 난 뒤 피에르는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또르지오크의 역참에게는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역참지기가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피에르는 기다려야만 했다. 그는 외투도 벗지 않고 둥근 탁자 앞의 가죽을 입힌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이 탁자 위에 방한용 장화를 신은 큼직한 발을 얹고는 생각에 잠겼다. 트렁크를 들여놓을까요? 잠자리는 어떡할까요? 차는 어떡하시겠어요? 하고 시종이 물었다. 피에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는 한 역참 앞에서부터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여 그 어디 쭉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의 주의를 돌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 페테르부르크에 일찍 닿건 늦게 닿건 또 이 역에 그가 쉴 장소가 있건 없건 그런 것은 아무런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건 혹은 한평생을 지내건 그런 것 따위는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에 비한다면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는 일이었다. 역참지기와 그의 아내, 시종, 또르지오크 명산인 술을 파는 아낙네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시중 들 일은 없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피에르는 탁자에 얹힌 발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안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지금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은 한가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결투 뒤에 소콜리니키에서 돌아와 괴로운 불면의 첫 번째 밤을 새운 이래로 줄곧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의문으로서 지금 이러한 여행의 외로움 속에서는 더 몇 갑절의 힘을 가지고 그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다른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해도 곧 같은 문제로 되돌아오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였다. 말하자면 그의 온 목숨을 받들고 있는 가장 주요한 머리의 나사가 느슨하여진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는가 하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조금도 재어지지도 않으며 그저 여전히 똑같은 구멍 속을 빙빙 헛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회전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역참지기가 들어와서 이제 2시간만 기다려 주신다면 나리를 위해서 빨리 달리는 말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고 허리를 굽실거렸다. 이것은 분명 역참지기의 거짓말이며 그는 다만 나그네로부터 가회의 돈을 긁어내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고 피에르는 자문했다. 나에게는 잘된 일이지만 다른 손님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역참지기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자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이러한 일 때문에 어떤 장교에게 얻어맞은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장교는 빨리 가야 했었기 때문에 때렸을 것이다. 또한 나도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호프를 쏜 것이다. 루이 16세는 죄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처형당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루이 16세를 죽인 사람들 역시 무엇인가의 이유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가. 대체 악이란 무엇이며 선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또 나는 무엇인가? 삶이란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힘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해답도 얻지 못했다. 오직 하나 해답 같은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조차 논리적인 대답은 못되며 또 전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대답도 아니었다. 그 대답이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은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도 두려웠다. 또르지오 그의 여자 행상이는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자파, 특히 염소 가죽의 슬리퍼를 억지로 권했다. 나는 자기로서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모를 만큼 몇백 루블리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누더기 외투를 입고 두려운 듯 내 얼굴빛을 살피고 있다.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리고 어째서 이 여자에게 이 돈이 필요한 것일까? 정말 이러한 돈들이 한 올의 머리카락만큼이나마 이 여자의 행복이나 마음의 평안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세상에서 나와 이 여자를 조금이라도 악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죽음, 모든 것의 끝장을 내는 죽음,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영혼에 비하면 불과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닥쳐올 죽음, 그리고 그는 다시 아무 곳에도 걸려들지 않는 나사를 헛되이 죄었지만 나사는 여전히 같은 곳을 헛돌 뿐이었다. 시종이 그에게 절반쯤 페이지가 잘라져 있는 시자 부인의 서간체 소설을 건네주었다. 그는 아멜리 더 망스펠드라는 여자의 정조에 관한 투쟁과 고민을 읽기 시작했다. 어째서 그녀는 자기의 유혹자에게 반항하여 싸웠을까 하고 비에르는 생각했다. 스스로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하느님은 자기 의지에 반대되는 의욕을 그녀 마음속에 불어넣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내 전의 아내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정당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안 되겠다.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 하고 비에르는 다시금 혼자 말을 했다.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극한이다. 그에게는 자기의 내부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난잡하고 무의미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한
이 혐오 속에서 오히려 피에르는 일종의 초조한 기쁨을 발견하고 있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날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조금만 자리를 내주실 수 없을까요? 역참지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 말의 부족 때문에 발이 묶인 나그네를 안내해왔다. 나그네는 뼈대가 굵고 땅딸막하며 얼굴이 노르스름한 주름살이 많은 늙은이로 반백의 눈썹이 흐릿한 잿빛의 반짝이는 눈 위에 덮여 있었다. 피에르는 탁자에서 발을 내리고 일어나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침대에 누워서 이따금 새로 들어온 손님을 바라보았으나 피로하고 침울한 얼굴을 한 이 나그네는 피에르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인의 손을 빌어 괴로운 듯 외투를 벗고 있었다. 낡은 남경 무명의 짧은 모피 외투를 입고 야위고 앙상한 발에 벨트채 장화를 신은 채 그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관자놀이 사이가 몹시 넓은 짤막하게 깎은 머리의 의자 등에 기대면서 베주호프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엄격하고 총명하고 날카로운 이 눈의 표정은 피에르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여행에 대해서 무엇인가 물으려고 했을 때 나그네는 벌써 눈을 감고 쭈글쭈글한 노인다운 두 손을 끼고 그 손가락의 하나에는 아담의 머리를 새긴 큼직한 쇠 반지가 끼어 있었다. 까딱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피에르에게는 그것이 쉬고 있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고 또 무엇인가 깊고 조용한 명상에 잠겨 있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다. 나그네의 하인도 역시 주름투성이의 얼굴이 누런 노인이며 윗수염도 턱수염도 없었는데 그것은 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충실한 늙은 하인은 여행용 식량 상자를 열어 차 끓일 준비를 하고는 끓는 사모바르를 날라오기도 했다.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무렵 나그네는 눈을 뜨고 탁자로 다가와서 우선 자기 차를 한 잔 따르더니 또 한 잔 따라 수염이 없는 하인에게 주었다. 피에르는 마음의 동요를 느끼고 이 나그네와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늙은 하인은 자기가 비워서 엎어 놓았던 컵과 갉아먹다 남은 설탕 덩어리를 치우고 나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책을 주게 하고 나그네는 말했다. 하인은 책을 건넸다. 피에르에게는 그것이 종교에 관한 서적처럼 생각되었다. 나그네는 열심히 탐독하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그네는 책을 옆에다 놓고 살짝 표를 하자 그것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다시금 눈을 감고 의자 등에다 팔꿈치를 짚으면서 본래의 자세를 취했다. 피에르는 그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미처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노인은 눈을 뜨고는 그 의연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똑바로 피에르의 얼굴에다 못 박았다. 피에르는 어쩐지 쑥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 시선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번뜩이는 노인의 눈은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그를 마구 이끄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